네, 안녕하세요. 와조스키입니다. 자, 오늘은 차트 툴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차트 툴바라는 건 이거예요. 이거 떠 있는 거.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화면에 기본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갖고 오셔서 쓰셔도 되는데, 얘가 뭐 위에 올리면 위에 붙여지기도 하고, 얘를 또 늘리면 뭐 이렇게 늘려지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래서 이거를 뭐 취향에 맞게 쓰는 거겠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. 네, 취향에 맞게 쓰세요.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제가 자주 쓰는 거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고, 이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. 먼저는 이제 수평선을 전 씁니다. 수평선. 근데 수평선을 쓰실 때 가끔 이제 정확한 가격을 입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얘를 마우스로 대고 더블 클릭을 바로 해주세요. 그러면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렇게 찍게 되죠. 이 수평선이. 그리고 이거를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바꾸실 수 있어요. 색상이라든지 이런. 그리고 여기에 뜨는 기본 값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. 자석 기능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런 게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추세선이라는 게 있죠. 추세선 역시 색깔을 바꿀 수 있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의 위쪽 값, 아래쪽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 오르는 거지 라는 걸 봤을 때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 입력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, 여기 보시면 수치가 있어요. 그래서 가격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각도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모두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, 저는 그 모두로 합니다. 어차피 각도, 이격도는 이런 것도 살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써요. 그래서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냐 값이, 이격도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여기 각도가 나오잖아요. 13도 이런 식으로. 이게 13%구나. 죄송해요. 자, 60% 가까이 되고 60도가 가까이 되고 15.8%가 올랐다.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, 차트를 너무 많이 했어요. 이렇게. 그럼 이거 어떻게 지우냐? 이거 올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. 했는데 실수로 잘못 눌렀어요. 그럼 한 번만, 이 지우개 한 번만 누르시면 이전 것만 삭제가 됩니다. 그렇다고 이거 막 다 누르지 마시고요. 한 번에 지우세요. 자,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쓰는 건요, 요겁니다. 요거 이름이 가격 변화선인데, 이건 뭐냐면 한번 찍고 내가 원하는 자리 찍고 쭉 옆으로 당기면 봉이 몇 개인지 개수를 세줘요. 예전에 이거 모를 때 하나씩 셌어요.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이런 식으로 셌어요. 여러분들도 그런, 이 작은 건데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정확하게 마우스 딱 대시면, 그쵸? 마우스 딱 대고, 왜 이래 자꾸, 잠시만요. 마우스 대고 옆으로 딱 끌고 정확하게 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주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위로 또 당겨서 가주는 거죠. 그럼 여기까지 45봉이구나. 자,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거죠. 체크할 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는 또 봉 중심선이라는 거 볼게요. 봉 중심선. 자,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. 자, 이 롱바디 양봉에 가운데 가격이 어딜까? 가운데 가격이 어딜까를 마우스를 딱 대면 얘가 딱 이렇게 찍혀요. 그럼 얘는 가운데 가격이 1750원이구나. 이걸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고가는 안 되고 종가만 됩니다. 종가. 그러니까 시가에서 종가까지만 기능이 돼요. 그럼 더블 클릭 해볼게요. 고가까지 되는지. 이거를 수정하지 않았거든요. 잠깐, 이거 변경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그러네요. 더블 클릭을 해도 반응이 없네요. 그러면 이 고가까지가 아니라 몸통만의 값을, 가운데 값을 이렇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아쉽네요. 자, 이거 간혹 쓰고요. 이 4등분선이라는 건 뭐냐면 마찬가지예요. 봉 중심선처럼 마우스로 대서 등분을 나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, 아래 값이 어디냐?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분석을 예를 들어서 얘예요. 얘 위에까지 잡은 다음에
얘가 여기까지 올랐어요.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찬가지. 가운데 값이 어디지? 하면 가운데 값이 여기쯤 되는 거죠. 여기쯤. 그럼 가운데 값으로 밀리면 이제 난 밀릴 때 사니까 뭐 이렇게 여기서 사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또 구상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렇게 값을 가늠해 보는 그런 기준을 짜는 선이 되기도 하고요. 뭐 4등분은 또 이게 아니구나. 네, 요건 또 요거대로 숫자가 이건 3등분이고 이게 4등분이고 더 많고 요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설명하느라 쓰는 거죠. 네모, 동그라미 이런 거. 그래서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. 별 의미가 없고. 하지만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겠죠. 여기가 중요한 가격이니까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고 저장을 눌러요. 그러면 갔다 왔을 때 남아있죠. 요런 거 정도는 될 수가 있죠. 요런 거. 이렇게 미리 메모를 해놨다가 다음에 이 종목을 봤을 때 저기서 내가 뭔가 있었지. 저기서 뭐 이런 거를 본인이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또 쓰면은 또 쓸 수가 있겠죠. 이런 것들도. 자, 넘어가서 이제 페이지 1이 있고 페이지 2가 있어요. 이게 전 페이지 1인데 페이지 2로 넘어가면 4등분선이 또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요거는 기간을 설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간을 딱 잡고 제일 고가와 제일 저가를 지가 체크를 해요. 이렇게. 그리고 나서 가운데 이런 식으로. 이해되시죠? 3은 3개. 그죠? 그래서 요렇게 쓰는데 그 외에는 사실 제가 안 쓰는 것들이에요. 여기까지만 제가 쓰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안 씁니다. 안 쓰면 쓸모가 없냐? 그건 언제나 아니죠.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차트들을 다 한 번씩 만져보면서 쓰기 나름이에요. 주식에는 이제 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사람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몰랐다라고 한다면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겠죠.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. 이걸 통해서 또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? 자, 이 피보나치일 거예요. 아마 이게 피보나치. 맞죠? 피보나치 펜라인, 피보나치 시간대. 요걸 좀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추세를 분석할 때 쓰는 거죠. 그래서 요런 거를 또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 방송에서 막 이런 거 쓴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? 이건 뭐 이러니까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어떨 것 같아요? 네, 깝치는 것 같아요? 예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까부네요. 쥐뿔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. 이제 쓰는 사람에 따라 다 나뉘는 거죠. 사실 저는 이렇게 사실은 지저분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다만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매매 기법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쓸 수 있겠죠. 충분히 쓸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제 성향은 좀 아니라는 거죠. 제 성향은 좀 아니라서 일단은 패스를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누르시면 편집을 누르시면 이 도구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초기화할 수도 있고 확인 누르시면 하나 없어졌을 거예요. 아마 안 쓰는 거니까 상관없겠죠? 네,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요, 이런 도구들을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. 내가 어떤 거에서 사용해서 분석이라는 거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갖다가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